자, 3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2차 곡선의 그 직선과의 관계를 좀 알아보고 좀 나가서 이제 맛보기로 포물선에 대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타원하고 쌍곡선에 대한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타원 쌍곡선 원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공식이 매우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37쪽에 예제 2번이 있거든요. 예, 예제 2번이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뭐 사실 복잡하지만 뭐 어쩔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a 제곱분의 x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에 대해서 y 이꼴 mx 플러스 n이 만약에 접선이라는 거죠. 접선. 그럼 여러분 앞에서도 했지만 이 n이 뭔지를 구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밑으로 쭉 가서 땡땡땡 y는 mx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자, 이 y 자리에 이걸 대입해가지고 x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써서 0일 때 n의 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일단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a제곱 b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y 대신에 mx 플러스 n의 제곱이 들어오고요. 이항할까요? 빼기 a제곱 b제곱은 0. 그럼 정리하면 이게 같이 들어오면서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m제곱 x제곱 플러스 2mnx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되니까 a제곱을 다 곱해서 전개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하기 엮었고요. 2mna제곱 x 플러스 a제곱 n제곱 빼기 a제곱 b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랬을 때 4분의 d 이렇게 써가지고 판별식이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2를 제외한 mna 제곱의 제곱 빼기 요거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 괜히 좀 하기니까 다시 쓸게요. n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요놈이 판별식이니까 0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곱시키면 m제곱 n제곱 a의 4제곱 빼기 2개 곱하면 a 4제곱 m제곱 n제곱 이거 없어지겠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곱하면 이번에는 더하기 a 4제곱 b제곱 m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빼기 a제곱 b제곱 n제곱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면 마이너스 a 더하기 a제곱 b 4제곱 이게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내버리고요. 자, n만 남기고 다 넘깁니다. 그러면 a제곱 이걸 넘길까요? b제곱 n제곱은 이걸 이항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a제곱 b제곱이 공통이네요. 맞죠? a제곱 b제곱이 공통이고 그러면 a제곱 m제곱 남고 요거는 b제곱이 남죠. 맞나요? 이게 서로 날아가네요. 그죠? ab가 0이 아니니까 그래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b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책에 그 과정이 쫙 나와 있죠. 그쵸? 네, 조금 생략돼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플러스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a제곱 m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참고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이 있죠. 원의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여기서 보면 사실 타원과의 차이는 뭐 우리 이걸 전문 용어로 이심률이라고 하는데요. 중심에서의 거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원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타원은 달라지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달라지는 이심, 여기는 A고 여기는 B다. 여기는 수직으로 했을 때 R이고 R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R제곱을 나눴을 때 R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Y제곱은 1. AB가 둘 다 R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AB가 같을 때구나. 그쵸? 타원에서 AB가 같을 때구나. 그게 R일 때구나. 그러면 이 공식에서 AB 대신에 R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공식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외우고 있거든요. 원은 mx 이게 R제곱이 되니까 둘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R제곱이니까 루트 밖으로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 R이 다시 들어가면 R제곱, 그쵸? R제곱이 A와 B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쵸? 예, 사실 원과 타원은 찌그러진 차이기 때문에 접선의 방정식 공식도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 원도 이 유도 과정에 의해서 이 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써먹을 때가 있을 테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 과제인데요. 과제 문제 3번.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무식한 가정으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세요. 최종적으로 증명을 했을 때 보면 자, 타원과 쌍곡선의 차이는 뭐밖에 없다? 이 더하기가 빼기인 것밖에 없죠. 맞죠? 너무나도 당연한 게 정의 자체가 요 가운데 부호 빼고는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부호가 다르다. 근데 신기하게도 타원은 모두 다 더하기니까 요 안에도 더하기고, 그죠? 쌍곡선은 서로 빼기였는데 안에도 빼기라는 겁니다. 그쵸? 예. 한 끗 차이다. 그죠?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복잡하지만 이 과정으로 유도하는 거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알겠죠? 네,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다음 바닥 상단에 정리된 부분이 나옵니다. 정리된 부분. 이거는 뭐 책에 있는 거니까 관계없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사실 잘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거든요. 가끔 나오거든요. 뭘 기억해야 되겠다? y제곱은 4px에 접하는 거는 요놈이지만 지난 시간에 가르쳐주면 x제곱 4py의 접선의 방식은 요놈이라고 가르쳐드렸잖아요. 그쵸?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쪽에다 여러분 하나 적어주십시오. x제곱은 4p y일 때의 접선은 y는 mx 마이너스 pm 제곱이다. 당연히 m이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쵸? 예. 요것도 하나 적어놓으면 예. 포물선일 때는 사실 공식이 두 개다. 주로 이걸 많이 쓰지만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 갑작스럽게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유도했던 타원, 쌍곡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참고로 원은 어떻게 된다?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일 때의 원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더라. 참고로 하나 또 알아두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적용해서 그냥 풀라 이 말입니다. 당연히 숙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y제곱은 2x에 접하고 기울기가 2다. 그럼 여기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기울기가 2니까 m이 2죠.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놈은 y제곱은 4px라는 거에 기준에 하면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x니까 p가 뭐? 2분의 1이죠. 그쵸? 2분의 1. 그러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m 자리에 2 넣고 p 자리에 2분의 1 넣어라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럼 간단히 답 나오죠? y는 2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4분의 1 될 거다라는 겁니다. 4분의 1.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여러분한테 암기하라고 한 이유는 각각의 표준형에 해당하는 모양에서 주어져 있는 a제곱과 b제곱의 값, 그 다음에 주어진 기울기의 값을 그냥 이 접선의 방식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별거 아니죠, 그쵸? 유도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써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써먹으면 된다. 그래서 한번 써먹어 보시고요. 자, 수학 역량 기록이 볼게요. 쌍곡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1에 대한 접선에 대한 세 학생이 대하다. 세민이와 재원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보자. 기울기가 정해지면 쌍곡선의 접선을 항상 그릴 수 있을까? 기울기가 1인 접선은 그릴 수 없어. 기울기가 루트 2인 접선도 그릴 수 없지. 자, 왜 그럴까? 일단은 요놈에 의하면 우리 정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정근선의 방정식. 정근선은 지금 여러분들 쌍곡선에서 정근선 그 a 제곱분의 x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y 제곱은 1이라는 형태일 때 이 a와 b를 따와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정근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a 제곱이 1이 해당하고 문제 상황에서요. b 제곱이 2에 해당하니까 그죠? a는 1이고 b는 루트 2가 되겠다 맞죠? 우리가 a, b가 다 양수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정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x가 되겠죠. 즉 기울기가 루트 2다 이 말입니다. 정근선 됐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414니까 조금 세워져야 되겠네요. 그죠? 세워져야 됩니다. 요렇게 해서 이게 루트 2x라고 생각하고 1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려보면 요런 식이 될 겁니다. 그죠? 쌍곡선이. 자, 쌍곡선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될 때 정근선의 방정식의 기울기가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그쵸? 기울기가 루트 2인 방정식은 절대로 접선이 될 수가 없죠. 맞죠? 즉 재원이의 이유는 정근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이기 때문이죠.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접선은 왜 그릴 수 없을까요? 기울기가 1인 접선. 지금 보세요. 이 포물선 자체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런 식으로 쭉 간다 이 말입니다. 쭉 간다. 즉 루트 2라는 기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기울기가 더 작으면 네, 동영상이 끊어졌네요. 다시 이어갈게요. 자, 루트 2가 점근선인데 이거보다 그 기울기가 더 작아지면 접하지 않고 이 쌍곡선을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어디서든 이렇게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점근선과 기울기가 같을 때는 당연히 접할 수 없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점근선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더 작은 경우도 접하는 상황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 루트 2, 즉 다시 말하면 이 루트 2보다 기울기가 더 작다. 즉 y = 1은 더 작은 거죠. 맞죠? 그러면 접선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루트 2보다 더 기울기가 더 커야 된다. 즉 점근선 방정식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큰 경우에 접선이 존재한다. 즉 쌍곡선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쌍곡선의 경우만. 네. 쌍곡선의 경우는 점근선 방정식의 기울기보다 기울기가 더 큰 경우에만 접선의 방정식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라의 질문인 기울기가 정해지면 쌍곡선 접선을 항상 그릴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맞죠?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2차 곡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라는 겁니다. 네. 지금 책에 이 유도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약간 좀 증명을 좀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예,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를 배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포물선 위의 한 점이지만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기울기를 임의로 m이라고 둘 거거든요. 그리고 주어진 포물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일 때 또 접선이 있겠죠, 맞죠? 그러면 그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의 식이 주어지냐, 즉 기울기 m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m을 정리해서 기울기 m을 처음에 이 직선에 대입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좌표평면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정의입니다. 정의. 항상 이렇게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네.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정의입니다. 기울기가 m이고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정의죠. 맞죠? 예. 이거 여러분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여러분 배우거든요. 네.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우거든요. 예. 1학년 때 배우는가 보다. 예.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써먹을 수 있게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렇게 한 점을 지난다. 한 점을 x에다 빼고 y에다 빼고 기울기 m을 이렇게 곱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공식이란 말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거를 y는으로 정리했더니 y는으로 정리하면 m의 x-x1 플러스 y1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y제곱은 4px라는 이 포물선에서 기울기가 m일 때 기울기가 그러면 m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외웠던 공식에 의해서 요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mx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같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x1 플러스 y1은 n분의 p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죠? 네,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요. m에 대한 2차식이 됩니다. m을 곱하면 그럼 마이너스 m제곱 x1 플러스 my1은 p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m을 알파벳 순서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n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m에 대해서 정리하자 이 말입니다. m에 대해서 그죠? 자, 요 부분을 다 여기로 넘기고 그럼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1 m제곱 그쵸? 이게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y1 m 요거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플러스 p는 0 이렇게 2차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m이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그래서 우리가 m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맞죠? m을.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m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 m을 한번 근해 공식에 의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보자. y1 x1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m은 근해 공식에 대해서 2x1분의 y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의 제곱 마이너스 4x1p 이렇게 된다 그죠?
맞잖아요. 4ac. 그런데 x1, y1이 이 포물선 위의 점이라는 거죠. 대입하세요. 뭘 알 수 있습니까? y1의 제곱이 4px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루트 안이 제로가 된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 m이 2x1분의 y1이라는 하나의 값이 나옵니다. 하나의 값. 일종의 중근이 되겠죠. 그쵸?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식 여기 있죠. 맞죠? 최초의 식 m자리에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y는 2x1분의 y1 x-x1 플러스 y1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면 제일 첫 번째 이 식에 대입하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주면 y는 2x1분의 y1x 마이너스 약분하면 2분의 y1 플러스 y1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y1이 되죠. 그쵸? 잠깐만요. 그죠? x1을 예. 그래서 y는 2x1분의 y1x 플러스 2분의 y1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y는 2분의 y1이 공통이고, 그쵸? x1분의 x 플러스 현재 1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편의상 정리를 좀 해주면 양변에 조금 이거는 뭐 여러분 안 보여주고 쭉 했네요 제가 이렇게 쭉 정리한 다음에 양변에 y1을 곱하면 y는 2분의 y1 제곱 x1분의 x 플러스 1이 되는데 여기서 y1의 제곱이 아까 전에 4px1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2분의 4px1을 대입하면 약분되면서 2px1이 남는데 x1을 대입해주면 결론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당히 약간 좀 억지스럽죠. 왜 y1을 곱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게 우리가 외워야 하는 공식 중에 하나가 됩니다. 공식 중에 하나. 예. 조금 복잡하죠, 그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한 공식이 결론적으로 요 놈이라는 거고요. 책에 의하면. 그 다음에 요 놈이라는 결론이고요. 이때 지금 x1이 지금 0이 아닐 때와 x1이 0일 때 이렇게 구별을 해놨는데, 그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 x1이 지금 이 분모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판별식을 쓰다 보면 x1이 이렇게 분모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0이 아닐 때는 분모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0일 때는 우리가 이제 예외 사항을 둬서 계산을 하는데, 결국에는 요 식에 대입했을 때도 성립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포물선 y제곱은 4px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x제곱 이꼴 4py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때도 모양이 거의 똑같습니다. x1x는 2py 플러스 y1 이렇게 이 모양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렇게 유도 과정이 그냥 나와 있는데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최종적인 41쪽에 정리해 보면 요 하나만 나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정리할 때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복잡한 과정인데 쌍곡선일 때도 그 과정을 이제 거치는 겁니다. 그 과정을 한 점을 지나는 식과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의 방식 한 대쯤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 좌표가 0일 때는 그 분모 판별식을 쓰다 보면 분모에 들어가는 y1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0이 아닐 때와 0일 때로 구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분모에 0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가 예외 조항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어떤 경우에도 이 공식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근데 문제 상황일 때는 이 y1이 0일 때는 잘 안 주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접선 방정식 공식과 그쵸? 마찬가지로 이걸 전개했을 때 -mx1 플러스 y1과 이제 이 식과 요 뒤에 있는 이 식이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죠? 요까지는 과정이 똑같죠. 그쵸? 그래서 양변을 또 제곱해서 정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m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쌍곡선 이건 쌍곡선이네요. 보물선 타원이 아니고 이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x1과 y1을 대입했을 때 되는 값이 있죠. 그쵸? 맞습니까? 요 놈을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요 과정에 보면 양변에 a 제곱을 곱해 가지고 요거 두 개 정리하면 요 a 제곱을 곱한 이 값이 나오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요 놈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 바꿔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쓰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근이 분명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근이 나오고 이 중근을 위에 있는 이 식에다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했더니 요 값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값이 뭐지? 하고 한번 보면 네, 한번 이 정리된 것만 보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똑같은 과정으로 문제 5번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만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만들고 여러분이 외우고 있는 타원의 기울기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만들어서 기울기를 제외한 y절편이 같다라고 하면 양변을 제곱해서 정리하고 m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또 이 x1과 y1이 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숫자를 바꿔 써주면 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m이 일정한 하나의 값이 나오는데 그 하나의 값이 나오면 그 하나의 값을 여기다가 제일 처음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정리된 이 값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봅시다. 여기 추가사항이 있죠. 그쵸? 추가사항이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x제곱 이꼴 4py일 때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쌍곡선일 경우에 1만 있는 게 아니고 -1도 있는데 -1일 때도 똑같다라는 거죠. 맞죠? 끝에만 -1이지. 예, 그겁니다. 추가로 여러분 원을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에서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준비 학습할 때 가르쳐 드렸죠. 그쵸? 흡사 x제곱이라는 것은 x 곱하기 x고 y제곱은 y 곱하기 y인데 x가 2개고 y가 2개죠. 맞죠? 그 중에 하나에만 x 값을 하나에만 y 값을 대입한 모양이라는 거죠. 맞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자, 타원 보세요.
이놈과 요놈, 이 타원의 정의와 접선의 방정식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a제곱, b제곱, 분의 는 1. 그쵸? 다만, x제곱이 뭐로 바뀌었고, x1, x로 바뀌었고, y제곱이 y1, y로 바뀌었는데, 이 원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맞죠? x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x 곱하기 x, y제곱이 의미하는 것은 y 곱하기 y인데, 둘 중에 하나만 좌표로 대체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 되죠. 그쵸? 사실 증명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지만 우리가 타원 방정식의 접선 방정식을 외우는 방법은 매우 쉽다라는 겁니다. 쌍곡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마이너스 있는 이 구조는 똑같은데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 y로만 바꾸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포물선이 문제입니다. 포물선이. 왜? 타원은 제곱이기 때문에 하나를 대체해주면 되는데 포물선은 하나는 제곱인데 하나는 제곱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곱하기로 못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나타내는 게 y제곱은 y 곱하기 y니까 하나 바꿔서 대입하면 y1, y 맞죠? 여기까지는 말이 돼요. 오른쪽은 이 4px는 x를 두 번 곱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더했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2p 하면 2x가 남죠. 맞죠? 2x를 우리가 x 더하기 x로 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4px라는 것은 2p 곱하기 2x로 나타낼 수 있죠. 맞나요? 4px니까. 근데 이 2x를 x 더하기 x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때 이 둘 중에 하나만 x1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x제곱은 x1, x로 바꾸고 4py는 2p 곱하기 2y인데 2p는 놔두고 2y를 y 더하기 y로 표현할 수 있고 그 y 중에 하나를 y1으로 바꿔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2차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포물선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겁나 쉽습니다. 그런데 포물선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예, 조금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6번, 7번 여러분 좀 숙제가 많지만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한 번 더 여기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리하고 과정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그냥 간단하게 6번 한번 살펴보시면 요거 위에 점 요놈에서 요거에서 6번 숙제로 하지 맙시다. 그냥 지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y제곱은 12x 3,6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y1, y는 어떻게 하랬어요? 이거는 2x만 빼주면 됩니다. 2x만 무조건 6 곱하기 2x죠. 맞죠? x 플러스 x1의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자, 4px였는데 2p를 뽑아낸다는 말은 여기서 2를 나눠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6만 남겠죠. 맞죠? 6 요렇게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모양을 하면 여기서 x1이 이거 y1이 요거니까 대입해주면 6y는 6 곱하기 x 플러스 3 끝이란 말입니다. 한 번만 우리가 6 나눠주고 정리하면 끝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어렵나요? 자, 타원 훨씬 쉽습니다. 타원 10분의 x제곱 플러스 5분의 y제곱은 1인데 2, 루트 3이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10분의 5분의 구조는 하나도 안 바뀌고 x, y 제곱 대신에 좌표 집어넣으라는 거죠. x, y 끝. 됐나요? 그러면 2 나누면 5분의 되죠. 그쵸? 예. 그래서 양변에 5 곱하면 x 플러스 루트 3y는 5가 되고요. 그쵸? 사실 y는으로 안 나타내면 이것만 이항에서 그냥 는 0의 꼴로 나타내도 되고요. 굳이 내가 y는으로 나타내고 싶다 하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굳이 나타낸다면, 뭐 유리화까지 시킨다 하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플러스 3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유리화까지 한다 치면. 예. 별로 안 어렵습니다. 쌍곡선 똑같습니다. 쌍곡선. 그죠? 쌍곡선. 근데 이 상태로 하면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랬어요? 는 이거 없애랬죠. 맞죠? 우리가 이제 공식의 편의를 위해서. 그럼 마이너스 4를 나눠줬다라고 하면 이 식은 사실은 3번 식은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쌍곡선입니다. 근데 위에 점 0,2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x좌표가 0이라도 관계없습니다. 대입해주면 2분의 구조는 똑같다고 했죠? 구조는 똑같은데 y 대신에 하나 바꿔 쓰고 x 대신에 하나 바꿔 써주면 됩니다. 0이 됐으니까 이거 없어진다 그죠? 0이니까 이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나눠주고 결론적으로 y는 하면 2 이렇게 되죠. 그쵸? y는 2라는 놈이 되겠다. 이거는 위아래로 생긴 놈이기 때문에 y는 2라는 곡선 그 평행 x축과 평행한 선이 지금은 접선의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맞죠?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x 좌표든 y 좌표든 0이 들어가는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거쳐서 배웠던 이 접선의 방식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을 구해내고 주어진 문제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문제 7번 같은 경우가 약간 그런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응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선을 구하고 그 접선을 구한 걸 가지고 추후에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문제 7번 같은 경우에. 자, 그래서 문제 7번은 여러분 숙제로 하시고 문제 6번은 제가 지금 같이 풀었으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는 보시되 숙제는 아닙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시간에 거쳐서 좀 접선에 대한 문제들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임의의 2차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타원인데요. 여기 보면 쌍곡선일 때도 나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2차 곡선과 접선에 대한 관계는 이제 마무리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 등교해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고생했습니다.